한적하고 예쁜 동네로 알려져 있는 연희동.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전원주택 사이로 예쁘고 세련된 가게가 늘어서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연희동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 이국적인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유명한 맛집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싶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숨은 스팟이 있는 연세대 서문 주위를 먼저 돌아보고 작은 안산 아래 숨은 하프를 소개한 뒤 맛집이 많이 모여있는 연희만루를 즐겨본 다음 연희동 홍제천에서 홍제폭포가 있는 안산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연세대 인근에는 이화여대도 있어 주위에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신촌과 홍대, 연남동이 있고 연세대 서문 쪽으로는 연희동이 있습니다. 대체로 연희동에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연희로 위쪽입니다. 연세대 서문 근처에는 학생 손님이 많이 찾는 가성비 식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분식집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며 식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근에는 조용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라이카 시네마도 있는데요. 연희동에 있는 유일한 영화관으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합니다. 상영관 규모는 작지만 깔끔하고 좌석이 편합니다. 2층에는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감각적이고 조용한 카페 모그가 있습니다. 연세대 서문 안쪽에는 영화 촬영지 같은 예쁜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와 왼쪽 길로 쭉 가다 보면 한적한 숲속에 서양식 가옥과 별채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는 분만 다니는 산책로이자 숨겨진 포토존으로 4대에 이은 한국사랑으로 유명한 언더우드 가문의 사택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선교 목적으로 조선에 처음 방문했다가 이후 한국의 교육과 의료, 문화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언더우드 1세가 설립하였고 이외에 4대에 걸쳐 이룬 업적들이 언더우드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별관 연세문인의 집에서는 연세대 출신 문학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언더우드관도 있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기념관도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언더우드가 기념관 옆으로 내려가면 작은 통로가 하나 나옵니다. 통로를 빠져나오면 되돌아가지 않고도 연희로와 연희 삼거리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연희동은 삼거리 앞쪽으로 난 증가로를 중심으로 궁동산과 작은 안산으로 나눠집니다. 증가로에는 수요 미식회에도 나온 피터팬 빵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빵집이지만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아 남녀노소가 좋아합니다. 동네 외국인 선교사가 레시피를 알려주어 만들기 시작한 건강빵도 인기가 많은데요. 치아바타는 고소하면서 쫄깃했고 아기궁뎅이 빵은 크림치즈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시오빵도 쫄깃해서 맛있었습니다. 인근에는 수제 호주식 브런치 맛집인 오트 연희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특별한 메뉴가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증가로 위쪽에 있는 쿠싸 연희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첨가물 없이 자연 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드는 브런치 맛집입니다. 새우와 홍게살이 들어있는 와사비 크랩 토스타와 쿠싸만의 화이트 라구 파스타가 일품이었습니다. 소스 맛이 고급스러운 대표 메뉴 쿠싸 베네딕트와 치킨 콩피 보리버섯 필라프도 건강하게 맛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노건 쌈밥은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연희동 맛집입니다. 방송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던 정호영 셰프 가게 우동카덴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집입니다. 골목 사이에는 단독주택을 개조한 가게가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카페 본지르르 연희에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동은 1970년대에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된 이후 마당이 있는 큰 고급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유한 정치계 인사와 재벌들이 많이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와 전두환 자택이 있습니다. 전두환 연희동 자택은 현대사에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된 1212 군사 반란을 이곳에서 모의했었는데요. 자택 골목에서는 검찰 출두 명령을 거부하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연희동 일대는 조선시대 때 명당으로 여겨져 도읍 후보지이기도 했는데요. 정도전과 함께 킹메이커였던 하륜이 이곳을 도읍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정도전이 주장한 한양이 도읍이 되었습니다.
이후 연희동에는 임금이 머무는 별궁이 생겼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완성하고 나서 반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는데요. 기쁜 일이 넘친다는 뜻의 연희궁이란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애정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머리를 식히러 올 만큼 한적했던 분위기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 연희동에는 예술가와 문학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연희문학 창작촌도 있는데요. 바깥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처럼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비중 있는 문학가들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평일에 개방된 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는데 입주 작가들을 위해 조용히 머물러야 합니다. 울림동에 있는 문학 미디어 랩에서는 많은 작가의 작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연희동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네 분위기 때문에 상업적이기보다 개성이 뚜렷한 가게가 많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을 담은 특별한 가게가 증가로에도 여럿 있는데요. 신한유리 건물 2층에 있는 비스켓 스튜디오는 여행에서 마주한 장면을 노트와 엽서 등으로 제작하여 전시한 공간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어 소소하게 즐기다 갈 수 있습니다. 연희빌딩 3층에는 인기 있는 엽서 가게 포셋이 있는데요. 다양한 작가의 귀엽고 감각적인 엽서가 많아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연희동에는 서울 외국인 학교와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가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희동 랜드마크인 사로가 마켓에는 예전부터 구하기 힘든 수입용품과 고급 상품이 많았습니다. 사로가 마켓에는 송약과와 모약과가 유명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사로가 마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감이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고 많이 달지 않아 맛있습니다. 사로가 마켓 주위에는 맛집이 많이 모여 있어 도로명 이름이 연희만루입니다. 연희만루에는 오래된 맛집도 많습니다. 먼저 남녀노소 즐겨 찾는 연희김밥이 있습니다. 다른 김밥도 맛있지만 매운 오징어 김밥이 인기 있어 먹어보았습니다. 자극적이게 매워서 은근히 중독되는 맛입니다. 연희김밥은 본점과 1호점은 포장만 가능하고 연희점에서는 라면을 같이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연희동 칼국수도 오래된 맛집인데요. 사람이 많아 경우에 따라 서비스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사골 육수로 끓인 칼국수는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겉절이 김치와 백김치가 담백한 칼국수와 잘 어울립니다. 취향에 따라 양념장을 넣어 얼큰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골이 많은 월순철판 동태찜은 싱싱한 동태를 사용한 매운 동태찜이 인기 있습니다. 연희동에는 맛있는 중식당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대부분 화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화교 출신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목란도 연희동에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동파육이 있는데요. 이연복 셰프를 최연소 대만 대사관 주방장으로 만들어준 메뉴입니다. 근처에 있는 라이라이 중식당에는 칠리가지가 유명합니다. 군만두는 다소 평범했지만 칠리가지는 가지 요리인 걸 잊을 만큼 소스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품은 성시경에 먹을 텐데에도 소개된 중식당으로 탕수육은 양이 적어 아쉬울 뿐 깔끔하게 맛있었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간짜장도 흠잡을 게 없는 맛이었습니다. 오향만두는 군만두와 찐만두가 인기 있는 중식집입니다. 오향 장육과 부추 잡채를 찾는 손님도 많습니다. 한국 화교의 뿌리는 이모군란 때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입니다. 조선 후기의 구식군인은 차별 대우에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조정에 대한 반감으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는데요. 청나라 상인은 군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함께 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청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상인들은 조선에서 다양한 상업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수립 후에 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교들은 서울 소공동에 많이 모여 살았었는데요. 차이나타운이 강제로 철거당하자 갈곳 잃은 화교들은 연희동과 연남동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에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이 많아졌습니다. 연희동에는 화교 외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롱보트 스모커는 연희동 연어 아저씨라 불리는 배우 매튜 다우마의 훈제 연어 매장입니다.
바이킹 후손의 자부심으로 노르웨이에서 직접 수입한 생연어를 작업실에서 훈연합니다. 캐나다식의 핫스모크와 바이킹식에 가까운 콜드스모크 연어가 있는데 각각 시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훈제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까나페 세트를 구입했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고급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는 조미료와 설탕을 넣지 않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한 양식을 제공해 인기가 많습니다. 타미 함박은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으로 사장님이 직접 만든 함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희동에는 혼밥하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나올 것 같은 이자카야가 몇 곳 있는데요. 그중 히로는 연희 백사고지 정류장 근처 성산로 골목에 있습니다. 어묵 맛집으로 알려진 히로에는 조용히 혼자 즐기러 오는 분도 많습니다. 메뉴가 간단하면서도 다양하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오뎅 메뉴에 있는 무와 어묵에서 굉장히 오래 끓여낸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묵 다시로 만든 달걀말이도 부드러웠고 소 힘줄을 조린 도테아키도 일품이었습니다. 달달한 하이볼을 좋아한다면 추와이 레몬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히로 위쪽에 있는 궁동사는 백사고지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높이 104m의 삼봉우리라는 뜻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이름이었는데요. 한때 연희동과 연세대 일대가 전쟁터로 쑥대밭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여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때 수도인 서울을 되찾기 위해 미국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힘을 합쳤는데요. 미국 해병대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후 후방을 보호하던 한국 해병대는 북한군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연희 백사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울 방어의 핵심이었던 연희고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까지 되찾을 수 있었고 이때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적비가 궁동산 아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정류장 이름이 연희 백사고지입니다. 정류장 근처에는 다들 손에 큼직한 식빵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빵집 곳간에서 파는 식빵으로 프렌치 토스트에 잘 어울리는 브리우슈 식빵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라 직접 계산을 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연희동에는 베이커리 맛집도 유난히 많은데요. 터줏대감 빵집으로 증가로에 있던 피터팬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연희만로에는 더 오래된 독일 빵집도 있습니다. 포장지까지 옛 모습 그대로라 추억의 맛과 레트로 감성을 느끼기 위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대구떡집은 빵집은 아니지만 한국식 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담백한 노란 떡이 인기가 많아 소개드립니다. 프랑스 정통 빵집으로 유명한 포렌폴리나도 있습니다. 본연의 맛에 충실한 식사빵을 연희동에 먼저 들여온 가게이기도 합니다. 연희만로 주위에 가게가 많아지자 범위가 더욱 넓어져 연희동 카페거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에브리띵 베이글 건물 2층에는 라떼 맛집으로 유명한 매뉴팩트 커피 본점이 있습니다.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린 드립커피도 인기 있습니다. 서현중학교 근처에 있는 다크 에디션 커피도 원두를 직접 볶는 카페입니다. 드립커피 원두를 추천받았는데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풍미가 고급스러웠습니다.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디폴트 밸류도 있습니다. 직접 농축한 우유로 만든 라떼와 사이폰으로 추출하는 브루잉 커피가 유명합니다. 프로토콜은 조용히 집중하기 좋은 카페인데요. 차분한 분위기에 창밖으로 보이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드립커피 원두도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내려주어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떼도 맛있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연희동에서는 골목을 조금만 돌아다녀도 다양한 고급 단독주택을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멋있는 가게들이 눈길을 끕니다. 파크먼트 연희는 4개의 주택을 하나로 연결한 공간입니다. 전시나 팝업 스토어, 플리마켓을 진행하여 볼거리도 많은데요. 뉴스뮤지엄 건물에는 라이프스타일 소품들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있었습니다. 특별하고 좋은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연희동에는 뜨개질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뜨개용품 전문샵 바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2대째 운영하는 뜨개숍으로 감각적인 뜨개 의류 액세서리와 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층에 있는 바늘 카페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클래스도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러가 2층에는 DIY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옵잽 상가도 있습니다. 꾸미고 싶은 파우치나 가방을 먼저 고르고 붙이고 싶은 와펜도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계산 후 직원분이 다림질해서 붙여주면 나만의 소품이 탄생합니다. 인근 단독주택 2층에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독립서점 유어마인드가 있습니다. 책 외에도 귀여운 문구용품을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LP 수집 상점 파파연이와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이 있는 TTA 같은 즐거운 공간이 많습니다. 궁동산과 작은 한산 뒤쪽 홍제천에는 조용히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증가로에서 쭉 올라가도 되지만 저는 주민들이 애정한다는 궁동산을 산책하며 궁동산 사이길로 내려갔습니다. 궁동산에 조성된 공원은 시내와 가까이 있는데도 산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공원에 있는 체육관 앞에는 작은 전망대가 있어 연희동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홍제천 앞쪽도 연희동이지만 앞서 둘러보았던 곳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은 궁동산 자락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개발이 이루어지자 밀려나게 되어 홍제천 쪽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한산 뒤쪽은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궁동산 뒤쪽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개발 중인 궁동산 뒤쪽에도 조그마한 가게들이 보였는데요. 또또는 한식 메뉴가 맛있는 요리주점으로 찾기 힘든 곳에 있는데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증가로 방향으로 걷다 보면 홍남교 인근에 대만 요리집 황신혜가 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원주민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대만 소수민족 요리라고 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굉장히 맵다는 차오메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라샹궈와 비슷한데 더 깊고 진한 맛입니다. 부추만두를 주문해서 같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도상면을 넣은 오리지널 대만 국수는 국물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맛있어서 올 때마다 먹을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는 홍제천과 연희동의 앞글자를 합친 홍영길이 있는데요. 홍영길에도 소소한 식당과 카페가 많습니다. 산스는 북유럽 감성의 브런치 식당으로 계절마다 색다른 메뉴를 선보입니다. 여름 채소 파스타는 방울토마토와 가지, 튀긴 서양 호박의 조화가 새로웠습니다. 핫토마토 미트볼은 수제 미트볼을 바게트에 곁들여 먹을 수 있습니다. 홍제천 근처에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온 양밍산도 있는데요. 대만식 중국집으로 반반튀김과 대만식 우육면이 인기 있습니다. 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동네 분위기답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카페 보틀 라운지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매장에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면 개인 용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로 웨이스트에 같이 동참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홍제천 주위에는 직접 원두를 볶는 로스터리 카페 미크커피와 분위기 좋은 퍼스트 바이스리 등 곳곳에 예쁜 카페가 많습니다. 홍제동 영상에서도 홍제천을 소개했지만 연희동에도 홍제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헤엄치는 오리와 물고기를 사냥하는 백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홍제동 쪽으로 걸어가면 홍제폭포가 나오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홍제폭포 앞에 물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카페 폭포를 반드시 이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돌다리 건너편에는 안산 벚꽃길과 자락길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연희동 쪽 안산 자락에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시켜줄 수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연희동. 개성 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 더 소개하고 싶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동네입니다. 복잡해도 여유 있게, 느려도 정성스러움의 가치를 쫓는 연희동 감성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연희동.